안녕하십니까. 2019년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 조금 주춤했던 남북 관계, 새해에는 출발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포커스인에선 새해 첫 시간으로 2019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북한 전문가시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관세 소장 함께합니다.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의 패널이 함께합니다. 먼저 경상남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의회 자유한국당 이병희 도의원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이관세 소장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님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극동문제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잠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197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7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 통일 문제,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극동 지역의 이런 문제들을 학술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가 토대가 돼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이 2004년에 설립이 됐고, 그것이 모태가 돼서 북한대학원대학교로 또 승격해서 발전이 돼서 연구소의 그 연구 역량과 또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교육 역량이 합해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국내의 그 100대 싱크탱크 중에서 통일 외교 안보 부문에서 학교 부설 연구소로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의 그 정책, 그 국책연구소 싱크탱크와 함께 10위권 안에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DMZ 평화상이라는 대상을 연구소가 수상한 바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 70년대, 80년대 어려웠던 냉전 시대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심도 있는 해부와 국제학술회의 등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 150여 회 가까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고, 국내외 40개 대학과 연구기관과 MOU를 맺고 지금 북한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2018년도의 한반도 정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2018년은 그야말로 한반도에 엄청난 그 변화가 시작됐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근본적인 문제인 비핵화 문제,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를 갖고 북한과 심도 있게 논의가 제대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남북 간의 심도 있는 논의도 있었지만 특히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이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를 가져왔고, 또 북미 간에는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서 북미 간에 합의를 해서 총론적인 면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합의를 이루었던, 그야말로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 역사적인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 됐던, 그리고 그것도 정상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시작이 됐던 그러한 역사적이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그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송순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양 선언, 그다음 6.12 싱가포르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상징되는 해가 이제 2018년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해 동안 남북 정상이 세 번을 만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한국 전쟁 이후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미 간의 정상이 만나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그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가 지금 열어가는 하나의 좀 초석이 된 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남북미 세 정상이 저는 통큰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2019년도에는 조금 더 속도를 내어서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가 평화 체제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봅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도 할 말씀 하시죠. 예, 저희들 뭐 남북 문제 전문가가 아닌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간 만큼 결실을 가져올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반도가 분단된 것이 우리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외세에 의해서 지금까지 분단의 비극이 이어져 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한반도 문제가 미국과 주변국이 주인이고 지금 우리가 개긴 듯한 분위기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새해 빅때부터 진척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방중 성과에 따라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 모드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함께하는 포커스인 2019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관세 소장과 경상남도 의회 송순호, 이병희 도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남북 관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게 아니냐 하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관세 소장님,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네 번째 방문입니다. 작년에 3번 갔다 왔고 금년에 1번입니다만은 작년 3번 방중이 모두 그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방문도 그런 형식성을 비교해 보면 조만간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조율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공유하기 위해서 방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금년도 북중 간의 70년의 외교를 수립한 지가 70년 되는 해입니다. 금년이. 그래서 북중 간의 그 관계 정상화는 물론이고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또 방중의 의미가 있고요. 또 최근에 그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북한이 금년도에 해 나갈 그 대내외의 어떤 정책 방향들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중국과 협력해야 될 부분들, 또 지원도 요청을 하고 협력도 요청을 해서 해야 될 부분도 또 함께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금년도 북한이 대내 문제는 물론이고 대외 문제, 또 북미 정상회담 등등, 남북 정상회담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그런 방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신년사 말씀하셨는데 매년 이 북한의 신년사에 관심들이 좀 쏠리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받는 건가요? 신년사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1년 동안 그 대내외 정책 방향을 해나갈 방향을 최고 책임자가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들을 갖고 보지요.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가 결과를 표출하는 방식이 우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신년사에 모든 것을 사실상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신년사를 보면 한 3가지로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대내 문제에서는 경제 부흥, 경제 개발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자립경제와 자력갱생 문제를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대남 문제에 있어서 남북관계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더 확대 발전을 시키겠다. 그럼으로써 경제 교류 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대외 문제에서는 북미 관계,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그리고 미국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와 함께 평화 체제 보장 문제 이것도 논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그래서 조만간 북미 회담을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신년사를 간략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선택한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언급은 했지만 그래서 뭐 세간에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인가 뭐 안 할 것인가 이런 또 불신의 문제, 신뢰의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년사 중에서 한 문장을 좀 생각해 보면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자기 육성으로 직접 또 그 북한 인민들이 다 듣는 그러한 신년사를 통해서 중계방송을 통해서 자기 육성으로 다시 한번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확고히 약속을 했다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네, 송순호 의원님은 어떤 문장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도 북한 신년사를 좀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이제 자립경생, 자립경제. 그 모든 신년사의 내용에는 2019년도 한 해 동안 북한이 자력 경쟁을 하겠다. 그다음 자력 경제를 이룩하겠다라는 내용이 초점으로 받쳐져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핵 동결을 이제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대화 의지도를 밝히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거는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면 새로운 길도 모색하겠다라는 것에 조금은 좀 관심을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개성공단 금강산강 재개를 제안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아무런 전제와 대가 없이 제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다시 한번 핵심 정리해 보면 내부 경제 문제는 자력 경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남한과는 자주적인 경제 협력과 교류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과는 이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세 가지 핵심인데요. 하지만 세 가지 모두 녹록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북한의 자력 경쟁은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이고 또 남한과의 또 경협과도 이런 오이사 제재 조치나 또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미국은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뭔가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행해야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의지와 또 여러 가지 미국이나 또 남한과의 맺어갈 이런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우리 소장님처럼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 문장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겠다, 또 시험하지도 않겠다, 그다음 사용하지도 않겠다, 전파하지도 않겠다 이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신년사에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번 신년사에서 과거 북한의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의식하고 그 관심을 끌어내려는 여유 있는 태도,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를 보면서 이미지 개선에 굉장히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파격적 신년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는 이는 신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과거하고 별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가장 좀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제재 완화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생각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 이것이 비판적인 견해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긍정적인 견해를 동시에 밝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핵개발 또 다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핵개발은 과거의 길이다. 새로운 길은 또 다른 제4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보시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정치권의 해석들도 뭐 분분한데요. 두 분 패널들은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그 새로운 길을 언급할 때 이제 보통의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던 단호한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했다기보다는 좀 까베기처럼 팽팽 꼬아서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을 한번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걸 해석을 해보면 참 비백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1년 전 모습과 비교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자기 책상에 핵 버튼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예를 들면 대결적 구도로 갔던 측면이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또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의 종전의 발언법과는 다른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운 길을 또 혹자들은 다시 그 핵을 만들어서 핵 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새로운 길이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지금도 그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의 힘을 이용해서 어쨌든 이런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의도가 좀 숨겨져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개입력이 약해지고 북핵 문제를 미국과 푸는 것이 아니라 유엔으로 가져가서 유엔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의제를 가져가 버리면 미국은 상당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좀 교묘한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기싸움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 따른 정확한 표현은 방금 우리 송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운 길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끝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분석하면 묘한 여운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신년사에서 남긴 낙관적인 의미와 비관적인 의미가 포괄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처럼 돌발적인 행동은 국제사회가 이만큼 성숙되게 지켜보고 있는데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길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하지만 이번 신년사에서 본인이 직접 비핵화 협상을 이탈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깊게 생각하고 관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관세 소장님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송 의원님하고 이 의원님이 뭐 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외 것을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 북한과의 이 비핵화 문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 미국이나 다 이 불신이 아직도 이 근저에 상당히 깔려 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송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아주 완곡하고 아주 완화된 표현으로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정이 이 길을 갈 수 없으면 부득불 새로운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는 통상적인 구조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A라는 대학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점수가 안 되면 그때 가서 B대학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역시 이게 불신이라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핵 개발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핵강국으로 다시 환원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데 좀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싱가포르 선언이나 또는 남북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 선언에서 보면 북한이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 접근 방식, 또 미국이 풀어가려고 하는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거기서 오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무엇보다도 관계 개선이라는 거, 70년의 이상의 적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가 한두 번의 만남으로 해서 그 적대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금방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과 과정 속에서 신뢰가 구축이 되고 그랬을 때에 본질적인 문제도 타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관계적인 면에서의 접근을 통해서 비핵화도 하고 평화체제가 성숙이 돼야 된다는 게 아마 북한의 접근 방식인 것 같고 미국은 이 미소가 그 핵무기 또 미사일 문제에 이 타협을 할 때 협상을 할 때와 같이 법적이고
기술적이고 규범적이고 이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서로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내가 다 모든 걸 내놓고 나를 보장해 주지 않고 나에 대한 상응 조치가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금방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신뢰가 안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미국은 무슨 소리냐. 핵 리스트 다 내놓고 핵물질이 얼마나 있고 핵탄두가 얼마나 있고 다 신고하고 내놓고 얘기하자. 근데 다 내놓고 내가 제기했을 때 과연 나에 대한 상응 조치는 아무것도 없으면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신뢰관계가 토대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풍계리에 대한 핵실험장도 폐기를 하고 또 이 ICBM 핵 미사일 시험기지도 폭발을 하겠다. 그리고 상응한 조치를 확실히 보장한다면 영변의 핵시설도 모두 파괴하겠다. 그리고 사찰 검증도 받겠다. 근데 왜 미국은 상응한 조치에 카드를 안 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재 압박은 가하고 이러한 단계적인 조치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푸득불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겠지 않느냐. 그 다른 길이라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더 대립의 간격을 좁힐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뭘 할 것이냐는 가봐야 알 것이고 북한도 지금으로선 단정할 수 없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이 협상 전략 차원에서 한 자락을 깔아놓은 얘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 말씀드려보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미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신년사도 지금 있었고, 그다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에게 친서도 보냈잖아요. 네. 이걸 계기로 해서 6.12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북미 간의 관계 진전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것들 계기로 해서 북미 관계 좀 잘 풀릴 수 있을까요? 잘 풀려야 되겠죠. 이 작년에는 사실 총론적인 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었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랑이 새로운 북미 관계를 정립하는 거, 그리고 이항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력한다는 거, 삼항이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거, 그리고 사항이 이제 유해 송환을 한다는 거였었는데, 그러한 총론적인 면에서 합의가 되고, 실무적으로 이제 폼페오와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실무 협상을 해보니 이게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니까 잘 접점을 못 찾았던 거 아닙니까? 4차례나 만났지만. 그래서 조금 정치기를 거쳐서 이제 금년도에 북미 정상회담, 2차 회담을 한다는 건데, 요체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좀 더 구체적인 이 핵 문제, 핵 리스트라든가 핵물질, 핵탄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꺼내놓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걸 단계적으로 처리해 갈 것인가를 논의하자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은 좀 신뢰관계가 있는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하나를 내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해주고 또 하나를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포괄적으로 동시적으로 동시적이라는 거는 제기를 하면 거기에 호응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이고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고, 이런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어서 그동안에 물밑에서 직간접적으로 협력들을 하고 대화를 했겠지만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2, 3개월의 침묵을 깨고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거는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나가겠다는 뜻이고, 물론 그 안이 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얼마나 만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도 비핵화를 위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양보를 하고 또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호응 조치를 좀 해주고 해서 일단 이 궤도에 올려놓는 게 중요하겠다. 소장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무역 갈등이 외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겠습니까? 많이들 보시고 잘 아시겠지만 이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의 문제는 이제 아닙니다. 사실 국제화됐습니다. 한반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개입을 하고 중국이 개입을 하고, 여러분들 뭐 사드 때도 보셨고, 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을 때 미국과 중국이 또 군사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한반도의 그 요충지가 그야말로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교차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한반도가 있다 보니까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대립이 심한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과거와 달리 상당히 그 굴기라고 할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상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이 아태에서 소위 그 패권이라고 할까, 그 영향력을 미국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력으로나 군사적인 성장을 해서 또 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고, 이러한 대립이 되는 상황에 가운데 한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의 갈등이 또는 대립이 또는 협조도 하고 있죠. 이게 심해질수록 그 여파는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것이 상당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보는 미국과 관계가 크겠지만, 근데 미중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중국이 상당히 갈등을 갖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 여파가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굉장히 오겠죠. 또 지금 뭐 학자들도 얘기합니다마는 경제적인 그런 마찰뿐이 아니라 이제는 군사적인 마찰까지도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세력 다툼, 결국은 힘의 어떤 대립, 이것이 이 한반도를 놓고 미중 간의 갈등, 이 대립, 이런 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의 관심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입니다. 지난해 연내에 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오지는 않았고요. 언제쯤 될 것으로 또 예상하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는 거야 작년에도 이 답방이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북미 간의 어떤 그 협상, 접점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비핵화 문제나 평화 체제 문제에서 새로운 진전된 그러한 그 상황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답방을 해서 무슨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남기겠습니까? 네. 뭐가 진전되고 발전적인 방향성이 정해져야 나름대로 얘기도 하고 그 토대에서 더욱 나가겠다는 얘기가 돼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되고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답방이라는 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앞으로 답방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는 정상회담이 끝나고가 될지는 이 상황 변수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냐. 남북 간의 서울 답방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그런 과정이 더 좋을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나름대로 미국과 협상을 끝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 답방을 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방향을 나갈 것인지, 그런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저는 결정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답방의 시기를 정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서울 답방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김정일 위원장이 과거에도 서울 답방에 대해서 약속을 한 바 있고, 그렇지만 실현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하고의 오랫동안의 그 적대 관계, 또 그래서 그게 화해 협력의 관계로도 많이 전환이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가 상당히 진전이 돼서 신뢰 관계도 구성이 많이 촉진이 됐고 했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한다면은,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좋은 합의를 이룬다면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정상회담하는 거 이상으로 상당한 남북관계의 신뢰관계가 아마 조성이 될 겁니다. MBC 경남 포커스인 2019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관세 소장과 경상남도 의회 송순호, 이병희 도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해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두 분의 도의원들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우려하시는 점은 없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송순호 의원님. 예, 경상남도는 그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오이사 조치와 또 이렇게 북미 간의 관계가 잘 풀리면 남북 관계의 교류가 활성화될 거다라고 이제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분야로 보면 문화체육이나 농업, 또 산업경제, 보건 등 다양한 분야별로 지금 이제 남북 간의 교류를 할 것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관련 조직과 제도를 이제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예산에 보면 그 남북교류협력기금도 20억 원을 편성해 놓았고, 또 이후 매년 10억씩에 적립을 해서 총 1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이제 조성한다고 지금 계획을 밝히고 있거든요. 남북교류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 문화와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북측의 풍부한 이제 강물 자원과 또 경상남도의 제조업이 어렵잖아요. 이런 제조업과 이렇게 좀 결합을 하면 충분하게 경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남북 교류 사업이 정치 환경에 따라서 뭐 10년 넘게 잘 진행되다가도 이게 뭐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에서 볼 때 뭐 보시다시피 너무 빠르게 또 경남도가 혼자서 이렇게 준비하고 김치 국물부터 먼저 마시는 것도 저는 좀 우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북 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그다음 북미 관계의 또 진전에 따라서 차분히 좀 준비를 해 들어가면 남북 관계가 활성화되고 또 경남 지역의 어려운 경제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네, 우리 경상남도 대북 지원 사업은 경통협이라는 민간단체에 이관을 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에 통일 딸기 육료 사업 등 이제 이렇게 다방면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직접 평양 장교리를 방문을 해서 육모 현장 또 딸기 재배의 하우스를 직접적으로 참관까지 해야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지켜본 결과로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몇 개 단체가 대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경상남도처럼 알차게 사업을 실행한 자치단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집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사업이었는데, 우리 경상남도만큼은 농사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화두를 던졌습니다. 거기서 결과물로 보면은 결국 그 농장별로 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평양에서 가장 1등을 하는 성과도 거두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래서 이것이 응집되다 보니까 평양 장교리의 소학교도 우리 도민의 이름으로 성금을 모아가지고 짓게 되는 그는 상당한 큰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남도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재개된다면 지난날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좀 더 내다보고 나간다면은 굉장히 큰 남북 사업에 교류 사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이번에는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교류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하면 되는 일이지 이렇게 지자체까지 나설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또 지자체의 역할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뭐 두 의원님 말씀 들으면 경상남도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남북 관계가 오랫동안 정체가 돼 있고 그 새로운 이제 변화 속에 있습니다만은 이 교류 협력 문제도 지자체가 됐든 개인 민간 단체가 됐든 또 정부가 됐든 이제 북한과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는 사업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해야 될 때가 왔다. 다시 말해서 크게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는 정부 당국이 나서서 모든 것을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지자체도 상당히 발전이 됐고 시민단체들도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민간단체도 좋은 단체들이 굉장히 육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러한 단체들이 지자체가 원활하게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정부 당국이 하고 중앙정부가,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과 역할은 지자체를 비롯한
이 개인 단체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북측과 교류를 함으로써 북측 인민들도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확산이 돼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상당하게 기여를 해야 되고, 또 방식 문제도 과거같이 지원 일변도의 방식에서 이제는 같이 개발을 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투자하고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북도 이득이 되고 우리도 이득이 되고 경상남도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그것이 오래가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만 의존하면 정치 군사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중단이 돼버리고 흔적도 없고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독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자체가 그 동독의 한 곳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지역의 특성 또 여러 가지의 장점 이런 거를 살려서 개발을 하고 육성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일이 된 다음에 거기가 상당히 발전이 되니까 그냥 원점에서 새로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돼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시간 단축과 비용 단축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지, 우리가 꼭 뭐 갑자기 통일이 돼서 북한을 새롭게 개발한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 경상남도면 경상남도가 북한의 예를 들어서 함경남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 특성에 맞게 또 북한이 원하는 것이 뭔지 또 가장 다른 곳보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래서 그 결과를 경상남도도 공유를 해서 이득이 되고 그래서 같이 투자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바꿔서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이렇게 해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때 가서 조사하고 그때 가서 시작하고 해서는 또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썰물과 밀물과 같이 비수기에 준비를 많이 해서 성수기에는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비수기를 넘어 비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성수기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듯이, 그래서 지금부터 뭐 특정한 곳이라든가 특정한 사업이라든가 그거를 북측 입장에서도 감안을 하고 우리 측 입장에서도 감안을 해서 잘 스타디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계기가 되면 남보다도 정말 경상남도가 빨리 들어가서 쫙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해서 해갈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왜 교류협력 사업이 하다가 중단이 되는가 이런 거를 과거에 했던 방식도 좀 꺼내놓고 검토를 하고 좀 평가를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가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관세 소장과 경상남도 의회 송순호, 이병희 도의원과 함께 2019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고 끝으로 2019년도의 한반도 정세 또 어땠으면 좋겠는지 바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관세 소장님부터 먼저. 네, 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는 뭐 쉽게 얘기해서 총론적으로 변화의 시대를 새로 열었다면 이제 금년도에는 좀 더 강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뭐를 만들어 가야 되는 해 아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들이 더 단합하고 더 집중하고 노력을 해서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한반도의 평화체제 문제, 또 한반도의 군사적인 이 대립 갈등의 이런 해소 문제, 모든 것이 좀 이루어져서 한반도에 정말 새로운 어떤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새로운 그런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성장하고 이렇게 커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송순호 의원님. 북한 이번 신년사에 보면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결애가 남북 관계 개선의 덕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말에 저는 100% 이제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남북에는 교류 협력들이 남북의 전체 우리 국민들에게 또 북한에 있는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9년은 또 통일을 체감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북한도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남한도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트럼프도 역시 이 관계를 해결하고자 하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2019년들은 어쨌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잘 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남북미 정상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어찌 보면 남남 내에 좀 갈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각에 따라서. 그래서 남남의 갈등 때문에 남북 관계가 진전되거나 북미 문제가 진전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의견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잠시 좀 접어두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좀 똘똘 뭉쳐서 한반도가 평화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해야 하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병희 의원님.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가장 그 위기를 빨리 벗어나는 길은 국민들이 각자가 선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교훈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저희들의 지켜야 될 교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지혜로움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관세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도의원도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이병희 도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해와 협력 무드를 타며 기대감을 높이던 남북 관계가 북한의 실제적인 비핵화 문제에 막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는데요. 2019년에는 북한이 평화와 공존 그리고 공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라면서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